안녕하세요. 원주 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프랑스 작가 로랑스 드빌레라의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작가이자 철학 교수인 드빌레르는 인생의 삶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진희 목사님은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곳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다양한 색깔처럼, 온도처럼, 깊이와 넓이처럼 삶은 바다의 팔색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전 평론가 고미숙은 인간을 유동하는 노마드로 표현하듯 흐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란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으로 변하는 바다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바다의 변화와 변신만큼 인생을 설명해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경계를 넘어 무한의 바다로 흐를 것입니다. 이 책이 팔딱거리는 생선처럼 우리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값진 이정표 역할을 기대하면서 소개합니다. 세렌디피티 인문학 연구소 장재영 대표는 이 책의 추천사에서 이 책은 낯선 인생이라는 항해를 떠나는 당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또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쳤을 때 곧장 무한한 자유의 바다의 품으로 떠나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일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랑스 드빌레르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쓴 것도 아니고 해변에서 쓴 것도 아니다. 한창 사는 것이 우울했을 때 탄생한 책이다. 살면서 위로가 가장 간절했던 시절이었다. 삶을 이야기하려면 철학 자체, 개념적인 언어는 포기하고 바다를 은유법으로 사용해야만 가능했던 것 같다. 우리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바다 앞에 서기를 바란다. 저자의 바다 이야기는 곧 삶의 이야기, 바다와 같은 세상에 던져진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연관된 이미지 24개의 단어를 통하여 인생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원초적인 본능을 부르는 곳, 광대에 무변할 뿐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성난 폭군의 모습처럼 바다는 인생처럼 설명 불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그의 제 인생의 화두처럼 읊었던 고사성어가 태산불사토양 하의 불택 쇠류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뜻은 태상은 흙덩이를 사용하지 않아 거대함을 이루었고, 하에는 가는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아 깊음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담고 싶었지만 제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바다를 보고 싶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요동칩니다. 답답하거나 깊은 우울에 빠지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바다를 보고 싶은 욕망이 제 내면에서도 방망이질했습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과감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파도를 헤치고 앞을 똑바로 보고 전진하라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조종하는 선장이 되라고 합니다. 삶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삶이란 항상 불어납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물러나고
밀려오는 곳에 개의치 않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억지로 막거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다에 민물과 썰물이 있듯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이 와도 지치지 말고 계속 노을거리는 물결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나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걱정 중에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땐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그게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쉽게 조언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것을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여러 길을 상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있으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기존의 것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해야 멋진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챗 GPT 시대에 인공지능은 인간 고유의 영역인 정서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앞서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과 저자가 말하는 상상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생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이며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1754년 아르장송 후작의 선원 생존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선원들은 격앙된 바다를 마주하자 앞쪽에 있는 돛을 타고 올라가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었습니다. 바다의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중함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심한 마음도 아닙니다. 묻지마로 벌어지는 한 번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함, 또 한 번의 신중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적과 해적지를 소개하는 편에 해적단은 영화 속에 친숙한 정의의 사도와는 거리가 먼 전사 악당으로 해적의 주특기는 강도질과 협박입니다. 해적이 받드는 것은 오직 검은색 해적 깃발이고 붉은 해적선은 경고 메시지와 같은 것으로 죽지 않으려면 멈춰. 21세기의 대명 천지에도 여전히 해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대의 해적선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선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자는 바다를 삶의 일터로 삼는 해적들을 비유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해적질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노해야 평화와 정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바다 위 해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해적에게도 지구상에 똑같이 생긴 섬은 없습니다. 모두 제각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홀로 떠있는 섬처럼 내가 아닌 거짓 자아 뒤에 숨겨진 나만의 섬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나답게 살지 않는 일상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다. 나답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집착, 사랑 혹은 슬픔에 파묻혀 있고 주변에서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류하고 나누되
무리하게 남에게 맞추지도 무리에 휩쓸리지도 말자.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자고 합니다. 일상에 갇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떠나야 한다. 파도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풍랑호가 있어도 생애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경계도 장애도 없는 무한의 자유입니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입니다.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갇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 짓누르는 목표, 부담되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매번 떠나는 결심을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말고 바다의 바람이 부르는 그 소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